if else for부터 풀어주고 그 다음에 펑션 풀고 디스 바인딩 문제 풀어줄게요. 자, if else부터 한번 볼게요. 자, if else라는 건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조건 분기 중에 동등 비교 연산을 이쁘게 깔끔하게 코드를 정리하는 것이 스위치.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오브젝트로 표기해서 쓸 수 있는 문법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if else, 스위치, 오브젝트 스위치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워봤고요. 조건문이라는 것은 분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나이가 19인 이상은 성인 아니면 미성년 이렇게 출력하고 싶을 때 분기죠. 이 분기 true, false의 분기입니다. 자, 그래서 쓰는 방법은 요래요. 자, if 뭐다? 조건이 만족할 때 요것을 실행한다. 그러면 위에 걸 해보면 어때요? 자, 요게 age가 19라는 변수가 있어야 될 거고 이 성인을 참조할 변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뭐예요? 나이가 age가 19 이상일 때 문자열은 성인 이런 식의 코드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이제 if문은 충분히 잘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if else는 뭐예요? 조건이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자, 근데 만족하지 않는데 다른 조건일 때 조건 분기가 true, false가 아니라 범위다, 범위. 그러니까 복잡한 분기를 가질 때. 자, 그때는 우리가 else if로 이 조건이 아니면 이 조건, 이 조건이 아니면 이 조건. 그래서 이렇게 else if까지 쓰실 수 있으면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if else를 떠올리면 성적을 떠올리면 되죠. 성적이 90점 이상일 때 A, 성적이 80점 이상일 때 B, 나머지는 F. 너무 잔인한데, 그죠? B 이하는 F.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if else를 짧게 3학년산자로도 쓸 수 있어요. 무엇이 아니면 맞으면 1, 무엇이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3학년산자를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나이가 19 이상이면 성인 아니면 미성년. 대입도 바로 돼요. 그죠? 바로 대입도 되는 아주 심플하고 예쁜 코드가 될 거예요. 자, FS랑 비교했을 때 코드 길이가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IFS의 대입 연산자보다 3학 연산자를 개발자들이 더 선호해요. 더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아니면 이거.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중첩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코드는 별로 권장하진 않는데 자, 우리가 이제 리액트라는 문법을 배우면 이게 강제로 써야 돼요. if else가 없고 무조건 3학년 산자만 써야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라고 해야 되나요?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개발자들은 프레임워크를 하는데 리액트라는 문법을 배우면 3학년 산자를 if else 대신 무조건 써야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봐두세요. 이건 뭐다? 이것이 맞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전체.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맞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전체. 그러면 다시 뭐예요? 이게 if, else if인 거예요. 80보다 크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이것이 맞으면 이거, 이것이 맞으면 이거, 그것도 아니면 이것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3학 연산자 중첩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라는 거는 동등 비교를 하는 거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동등 비교는 뭐만 할 수 있다? 기본역 또는 문자열. 이렇게 동등 비교 대상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것이 맞으면 이거. 이것이 맞으면 이거. 아, 죄송해요. 이것이 이거이면 이거. 그렇죠? 죄송해요. 예를 들어 이제 뭘로 하면 좋을까? 자, 밑에 예시가 있나? 자, 여기 있네요. 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자, 여러 나라들이 요일 표기법이 다르니까 0이면 일요일,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이런 식으로 숫자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그죠? 우리가 이거를 분류라고도 불러요. 분류. 자, 우리가 이 친구를 0, 1, 2, 3, 4, 5, 6으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자,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한 거죠. 0이면 일요일, 1이면 월요일, 2면 화요일. 그래서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 화요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데이가 2면 이죠, 그렇죠? 동등비교 연산.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꼭 써야 돼요. 자, 브레이크를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데이가 0이다. 자, 0이다. 그러면 일요일에 출력하고 브레이크가 없어. 그럼 브레이크가 있을 때까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다 출력이 돼요. 브레이크가 없다면. 자, 만약에 이제 월요일 1이다. 그러면 자, 이건 아니니까 넘어가는데 자, 1에서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코드도 실행이 돼요. 언제까지? 브레이크가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디폴트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요. 디폴트는 브레이크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는 코드를 false로 쓰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사과가 맞아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사과입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바나나도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스위치는 엄격한 비교. 그렇죠? 우리가 이걸 엄격 비교라 불러요. 동등 비교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넣는 두 개는 제가 어떻게 한다? 문자열을 수로 형변화하죠. 수랑 문자열 비교를 하면 자, 그래서 타입까지 같냐 물어보는 엄격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면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스위치랑 if는 분기가 복잡한 건 if, 분기가 복잡하지 않고 동등 비교인 건 스위치. 보통 어떤 상태를 이용해서 분기를 할 때는 스위치.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 사이렌 소리를 제가 얘기했죠. 사이렌이 삐용삐용이거나 사이렌이 띠용띠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약속되어 있는 문자열 형태거나 뭐 숫자이거나 이런 분기들을 우리가 스위치, 상수라고 불렀죠. 그런 정보를 상수, 약속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은 스위치. 또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건 if, 범위랑 논리 연산이 복잡한 것 이렇게만 얘기해도 정답인데 그럼 스위치 왜 쓰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독성이 훨씬 깔끔하고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내가 앞에 나이 많은 면접관이 있다 그러면 성능 차이도 있다 얘기하면 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으면 성능 차이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엔진이 원창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속도 차이가 없고 오히려 if가 더 빠를 때도 있어요. 테스트를 여러분들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위치는 언제? 상태. 상태 코드인데 코라고 말했다. 상태 코. 자, 코드예요. 코드. 그쵸? 명령어, 토큰 같이 상수 분기가 많을 때 if는 이렇게 논리 연산이나 범위 같은 걸 쓸 때 그리고 요거는 가독성이 높다. 지금 보면 스타트 스탑 페이지 그러니까 요런 분기일 때는 우리가 스위치를 쓰는 게 좋고 이런 범위를 나타낼 때는 if가 좋고. 자, 그래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안 할게요. 지금 위에 계속 나와 있는 거니까 A 때 90점 이상일 때 A, B 때는 80점 이상, 70점일 때 C. 요거는 위에 있는 거고요. 자, 요에 또 위에 있는 거 완성해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삭진 연산 계산기 한번 봅시다. 자, 두수와 연산을 받아서 결과를 출력하라. 스위치로 연산 분기를 처리하라. 자, 이거는 두수 A, B랑 그다음에 연산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전달한 후에 그 계산한 결과를 반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것은 전달할 수 있는 매개 변수가 되지 못해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다? 이거를 어떤 상태, 이걸 더하기라는 문자열, 빼기라는 문자열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위치 문으로 더하기, 빼기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제 밑에 코드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자열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자열로 하고 두 수를 더하기, 빼기 연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꼭 문자열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별로 어렵진 않아서 자, 요거 달의 일수. 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해당하는 달의 일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야 돼.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이런 거 배웠나요?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세는 거? 참 배웠으면 좋겠는데 1, 2, 3, 4, 5, 6, 7, 8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며칠인지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없어서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고 싶은 건 뭐냐면 케이스를 복수로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스를 복수로.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안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빨리 해버릴게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바에서 했으니까. 자, 지금 현재 요거 if문으로 썼을 때는 4, 5, 9, 11은 다 30일이에요. 다 30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4, 6, 9, 11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것들의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1부터 11 사이에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6도 아니고 9도 아니고 11도 아닌 거를 이렇게 범위로 나타내서 30일 이렇게 얘기했어요. 30일. 자, 근데 이제 뭐 괜찮은 방법인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위에처럼 months가 1일 때, months가 3일 때, months가 5일 때, 그죠? months가 7, 8일 때, months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씩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동등비교 연산들인데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스위치로 한번 바꿔보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스위치로 바꾸라는 거는 뭐냐? 여기 지금 케이스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쓰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어떻게? 4, 6, 9, 11일 때 30, 1, 3, 5, 7, 8, 10, 12일 때는 31 이렇게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방법이 있더라. 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쓰시면 누가 봐도 깔끔한 코드가 되죠. 위에 거보다 밑에 거가 훨씬 더 가독성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한 거고요. 자, 짝수 홀수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짝수 홀수는 너무 쉬우니까 자, 2로 나눈 게 0이면 짝수, 1이면 홀수.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없어서 그냥 쭉 봤고요. 쭉 봤고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은 웬만하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있으면. 자, 이제 좀 쉽게 내고 있는데 문제를. 자, 반복문이라는 것은 자, 반복문, 반복 분기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코드의 블럭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을 반복문이라 불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 실행하는 이유는 내가 만든 코드를 계속 반복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자, 반복문의 종류는 for, while이 있는데 자, while을 우리가 먼저 봐요, 보통. 왜? 이 if, while문을 쓰기가 불편해서 for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 while문을 먼저 봅니다. 자, 우선 while문을 보려면 자, 여기 반복을 하겠다. 이 조건 하에 그러면 반복 실행하는 블럭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반복문 블럭이 있으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잠시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고 또 실행이 안 되네. 자, 여기 지금 요 소괄호를 내가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썼어요. n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여기 지금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요 조건. 지금 조건이 뭐예요? n이 3보다 작다. 그죠? 지금 현재 반복 분기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렇게 동작해요. 이렇게. 자, n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0이었어요. 자, 0이면 어때요? 아직 3보다는 작으니까 동작하는 거예요. 반복 분기는 자, 증가시켰으니까 1이 되죠. 이때 또 돌아와요. 또 돌아와요. 그러면 1이 3보다 작냐고 물어봐요. 3보다 작죠? 그러면 또 증가시켜요.
그러면 2가 되겠죠. 또 돌아와요. 반복 분기는 뭐다? 계속 돌아와요. 언제까지?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돌아왔으니까, 자, 2는 3보다 작으니까 얘가 돌아와서 실행돼요. 아이고, 실행돼요. 그러면 3이 됐죠. 자, 그리고 돌아와서 물어봐요. 3은 3보다 작나? 자, 아직 이제 개발이 낯선 사람들은 3이 3보다 작은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자, 3보다 작냐고 묻는 거예요. 그쵸? 뭐가? 3이라는 숫자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3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false가 돼요. 그래서 자, true일 때는 실행했는데 false일 때는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반복 분기라 불러요. 이 그림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do while이라는 거는 자, 아까 그 반복 분기에서 자, 머릿속으로 어떻게 검색하냐? 자, 일단 실행하고 검사하는 거예요. 자, 실행하고 검사. 자, 아까 전에는 이제 검사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실행이 밑에 있어서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선 실행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do while이에요. 일단 한번 실행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이 반복 분기와 상관없이 한 번은 실행했으면 해서 do while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행 코드는 do while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do while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반복 분기를 할 때는 방금처럼 반복 분기를 검사할 변수, 그것을 쓰는 조건, 그 다음에 증가, 증감 하는 식이 있어서 요것들을 꼭 써야 되는데 요거를 쓰는 게 바깥쪽에 있으니까 보기가 별로 안 좋아. 어떤 사람은 이걸 n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o라고도 하고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쓰기로 한 것이 포문이에요. 자, 이게 선언식, 증가식, 증감식, 그 다음에 이게 죄송해요. 이게 조건식, 증감식이 되죠. 자, 증감식은 꼭 끝에 나는 계속 해야 되니까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안 시켜요. 자, 종료를. 요거 두 개는 우리가 처음에 선언하는 거고, 그렇죠? 요 조건 자, 처음 값이고 요 조건 하에 동작해라. 그리고 얘는 계속 반복 실행될 거예요. 돌아오면 증가하고, 돌아오면 증가하고. 이 두 개는 처음에 꼭 실행되고 그 다음부터 실행 안 되니까 세미콜론. 얘는 세미콜론이 없어요. 매번 실행될 거라서. 자, 여기 세미콜론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or라는 거는 자, 모든 우리가 이제 배열, 길이와 그다음에 순서가 있는 자료가 이터러블 하다고 해서 자, 이터레이터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터레이터는 뭐다? 반복자. 반복자는 next로 아이템 빼오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포인터를 이동시켜요. 이동시켜요. 그래서 이 친구를 빼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우리가 그냥 인덱스로도 참조할 수 있어요. i가 0부터 i가 어디까지? 플로잇의 랭스까지. i 플러스로 자,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참조할 수 있는데 자, 이 코드보다 이 코드가 짧고 간결하죠. 그래서 자, 이터레이터를 쓰는 이유 더 짧고 간결해서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포인터가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 참조를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검색한다는 건 뭐예요? 자, 내가 자, 0부터 사과까지 찾아가고 0부터 바나나까지 찾아가고 0부터 체리까지 찾아가고 인덱스 참조라는 거는 0부터 자, 그 위치까지 찾아가는 행위를 해요. 근데 만약 이게 3개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막 9,999개다. 그러면 9,990까지 찾아가서 빼오는 이 행위를 0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친구는 느리고 자, 이터레이터는 포인터를 이동하죠. 이거 빼오고 이동, 빼오고 이동, 빼오고 순서대로 빼오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대로 참조할 때는 자, 이 친구를 빼올 때쯤이면 이전에서 빼오겠죠. 그래서 자, 이 포인터가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참조할 때 이터레이터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것을 우리가 반복자라 불러요.
반복자. 자, 이터레이터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러 이터레이터한 자료형을 이터러블하다 그래요. 이터러블하다는 건 뭐예요? 반복스럽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열은 반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터러블한 자료는 이터레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러블한 친구들은 오브로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친구를 문자열로도 할 수 있죠. 가나다. 그러면 여기 0, 1, 2니까 가가 나오고 나가 나오고 다가 나오겠죠. 이터레이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반복이 되는 친구들은 다 이터러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는 in이라는 문법도 쓸 수 있어요. in은 제가 오브젝트에서 키를 검색하는 친구였죠. in. 자, 예를 들어 자, age in user 이렇게 하면 유저 안에 age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 모든 키 값을 가져와서 출력해요. 자, 만약에 자, 내가 이게 아니라 배열로 가나를 출력했어요. 자, 가나. 자, 그러면 이 키는 뭘 받을까? 가나를 유저 대신에 여기 넣었어요. 자, 키는 뭘 받을까? 자, 0이 처음에 올 거예요. 0. 자, 가는 0이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가 올까요? 1이 오겠죠? 그래서 반복문 첫 번째는 0이 오고 돌아와서 1이 오고. 근데 어레이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length라는 필드가 있어요. length는 2. 그래서 length도 올 거예요. 그래서 배열을 여러분들이 in으로 반복하시면 0, 1 length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포의 자, in 문법을 써볼게요. red key in. 자, 배열로 해볼까요? 오브젝트 먼저 해볼게요. 오브젝트 age는 39를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로 콘솔.로그 할까요? 콘솔.로그로 그냥 보기만 하세요. 키를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age만 나오죠.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배열로 바꿨어요. 배열로 가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제가 엔터를 쳐야 되는데 내려가는 걸 써버렸어요. 다시 자, 가하지 말고 A, B 할게요. 그렇죠? A, B. 자, 그러면 이제 키는 0, 1 두 개만 나와야 되는데 0, 1 두 개만. 랭스가 안 나오네요? 예전에 랭스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나 봐. 원래 0, 1 랭스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0, 1 랭스가 왜 안 나올까? 또 이렇게 사람을 또 멍청하게 만드네요. 이 자바스크립트는 자주 엔진 같은 것들 개선하고 그다음에 개발자 의견을 들어주는 편이라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예전 수업할 때는 여기 랭스가 나왔는데 필드 자, 그 친구가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좋은 거지 뭐 그렇죠? 좋은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만 볼게요. 0번째, 첫 번째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고 age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n이라는 거는 필드가 아니라 키값을 이렇게 반환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사람이 좀 바보가 돼 버렸네요. 자, 이번에는 continue break인데 continue는 3일 때 3만 무시하고 나머지 실행하는 거고 break는 아예 반복문을 전부 멈추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반복문은 다 봤고요. 자, 1부터 10까지 숫자를 출력하고 그렇죠? 5부터 1까지 역순으로 출력하고 do while로 0, 2까지 숫자를 출력하래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포문으로 1부터 0까지 하려면 포문으로 그죠? 초기 값을 1로 주면 되죠. 죄송해요. let i는 0. 1로 할게요. 1. 초기 값을 1. 그리고 i가 10까지니까 11 이하.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10이랑 같거나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하면 i가 1부터 10까지 반복하겠죠. 자, 이 출력을 하려면 i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while문은 이 조건이 바깥쪽에 있으면 되죠. do while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코드가 되겠죠. i는 1부터 10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자, 밑에 정답이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자, for loop를 이용해서 서울, 부산, 대구를 모든 값을 출력하래요. 그렇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자, for의 자, 배열, 부산, 대구를 그렇죠? 뭘로? off로 출력하래요. 그러면 이제 이 서울, 부산, 대구를 우리가 보통 아이템이라 불러요. 아이템. 그래서 아이템에다가 반복자로 나온 값을 담을 거예요. 자, 아이템에다가. 그럼 이제 콘솔로 로그를 출력할 건데 누구를? 아이템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때 이 아이템은 for의 지역 변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of가 실행될 때마다 자, 우리 반복자가 실행될 거죠. 자, 반복자 항상 머릿속 어떻게 해요? 여기 앞쪽에 생성이 되는 게 반복자. 자, 반복자가 처음에 이렇게 가서 서울을 툭 떼우죠. 어디 떼요? 여기 아이템에 들어와요. 아이템에. 그러면 이 친구가 서울이 되겠죠. 돌아와서 반복자는 여기 있죠? 자, 다음에 next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부산이 여기 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산이 출력되고 반복자는 또 다시 출력되고 돌아와서 그죠? 반복자는 또 다시 next로 대구를 와서 이렇게 대구를 출력할 거예요. 자, 되나 볼게요. 자, 서울, 부산, 대구가 나왔죠. 자, for in으로 하셔야 돼요. 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for에 자, in으로 나오는 거는 요 check price가 아니라 뭐예요? 키 값이에요. 그래서 let key는 in 그죠? 요거 그대로 쓸게요. check price 15,000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그러면 키 값만 볼게요. 건설점 로그로 키 값만 보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속성과 값 둘 다 출력하라니까 이렇게 할게요. 값은 어떻게 해요? 값은 오 마이 갓. 왜냐하면 내가 얘를 참조를 못한다. 그죠? 참조를 못한다. 지금 키 값을 하려면 이 변수에서 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출력하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친구를 또 다시 참조해야 되니까 이번에 이 친구를 변수로 참조할게요. 자, 변수명은 let obj는 title let obj는 title price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for let key in 하고 obj예요. 그죠? 바뀐 거는 뭐예요? 자, 이게 리터럴하게 바로 쓰였냐? obj로 했냐? 자, 그래서 value를 알고 싶다 그러면 console.log에 키랑 value는 어떻게 하냐? obj에 자, 현재 이 친구는 자, 문자열이에요. 자, 문자열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틀린 거, 뭐 정답이 아니라 오답. 자, 이렇게 문자열 변수로 온 것은 키 값을 이렇게 대괄호로 참조하셔야 돼요. 대괄호. 그러면 타이틀 책 프라이스 15,000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다? 이 키를
꼭 대괄호 표기법을 써야 돼요. 대괄호 표기법. 자, 우리가 받아온 매개 변수, 받아온 변수의 데이터를 참조할 때는 무조건 대괄호. 그 다음에 내가 그대로 쓸 때는 점하고 이름을 쓰셔도 돼요. 자, 조건 제어. 포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하되 짝수만 출력하래요. 짝수만. 그러면 이제 if문을 써서 자, 우리가 짝수인지 물어보면 되죠. 짝수인지. 자, 클리어 한번 해볼까요? 자, for로 어떻게 해요? let i는 0부터. 자, 1부터 해야 되네요. 자, 1부터 똑같이 i가 11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랑 똑같이 출력하면 되는데 짝수만 출력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if 물어보면 되죠. i가 짝수이면 뭐예요? 나는 나머지 2가 0일 때죠. 0일 때. 자, 근데 이제 요거랑 똑같은 말이 있어. 0은 false 데이터야. false 데이터인 거는 0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false가 돼요. false 데이터. 그래서 2가 false일 때, 0일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다시 어떻게 해요? 0일 때. 0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false니까. false라는 말은 뭐예요? not 연산자를 쓰면 false일 때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코드를 많이 볼 텐데, 근데 이제 개발하실 때 너무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생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스파게티 코드에 다가가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유식한 척 하려고 이렇게 자꾸 코드를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보지 않고 한번 생각하게 자꾸 하시면 좋은 코드가 안 돼요. 명시적으로 이것이 0일 때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코드가 남들이 보기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건설. 자, 된다고만 했지 뭐 그렇게 쓰지는 않을게요. i 그러면 자, 2, 4, 6, 8, 10 이렇게 짝수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for continue를 이용해서 1부터 5까지 중에 3만 건너뛰래요. 자, 3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for를 쓸 건데, 자, let i는 1부터, 그죠? i가 5까지 출력을 할 건데, 그러면 6이라 되겠죠? 6보다 작아야 5까지 하겠죠? 자, i 플러스로 하나씩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만? if i가 3일 때만 이 반복문을 건너뛸 거예요. continue.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닐 때는 출력을 해야 될 거니까 if continue 하시고, 자, continue 하시고 아닐 때는 출력을 할게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다? 3일 때는 이 반복문을 한번 건너뛰고 아닌 거는 출력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건너뛰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브레이크는 그 다음은 출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0까지니까 이걸 10으로 하고 11로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일 때? 6일 때 브레이크로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그쵸? 브레이크로. 그러면 6일 때는 아예 끝나버리죠. 1, 2, 3, 4, 5. 자, 그래서 컨티뉴랑 브레이크 이해에 대한 문제예요. 자, 마지막 3개 남았네. 포문을 사용하여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야 돼요.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더하면 되겠죠. 자, y부터 1부터 누적합이 50이 되는 순간 숫자를 출력하래요. 50 이상인 경우.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를 만들다가 50 이상일 때는 누적합이 숫자를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포문으로 하고 이건 y문으로 하라고 하는데 뭐 둘 중에 하나나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r off를 이용해서 각 문자열 하나씩 출력하래요. 자, 3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for off를 이용해서 hello를 각 문자 하나씩 출력하는 건 뭐냐면
이터러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거예요. 자, 이터러블. 자, 이터러블은 어레인만 가능한가요?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정답 문제를 드렸어요. 문제. 이터러블은 어레인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어레이는 뭐라고 했죠? 배열에 여러 타입 중에 어레이가 있어요. 배열이라는 건 뭐예요? 순서와 길이가 있는 데이터를 배열이라 불러요. 요거 면접에 꼭 나올 수 있어요. 100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중에 어레이가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스트링도 있고, 자, 문자열을 얘기하죠. 우리 이제 내일 배워볼 HTML 컬렉션이라는 것도 있고, 노드 리스트도 있고, 이미 배웠는데요. 더 깊이 있게 배워볼 거예요. 자, 등등. 오브젝트로 배열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길이와 순서와 길이가 있는 데이터는 많아요. 자, 이 친구들은 다 뭐다? 이터러블이에요. 자, 이터러블. 자, 그래서 다 off로 우리가 뭐가 된다? 반복자를 생성할 수 있어요. 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예요. 헬로가 되냐?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for로 우리가 아이템이라 불러야죠. 아이템. 자, 우리가 원래 배열을 써야 되는데, 배열이 아니라 어레이를 써야 되는데, 헬로를 알아야죠. 헬로. 자, 이때 각 아이템이 나오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자, 헬로. 나오죠? 이렇게. 자, 요게 정답이 될 거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합을 구하려면 누적할 변수를 바깥쪽에 둬야 돼요. 자, 중요한데. 자, 우리가 지역 변수를 두게 되면 지역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누적하려면 꼭 반복문 바깥쪽에 변수를 줘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포문으로 할게요. while로 하면 여기 지금 콘솔로 하기 좀 힘드니까 포문으로 자, let i는 지금 1부터 그죠? i가 101까지 또는 100과 같을 때까지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i 플러스를 할 거예요. 자, 누적을 구할 거예요. 자, 누적은 sum에다가 더하기는 i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아직 어렵다. 자, 이거를 증가 대입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sum 더하기 i라고 해도 똑같아요. sum 기존의 값에다가 지금 0이죠. 0에다가 1을 더한 것을 sum이라고 하겠다. 그럼 1이죠. 첫 번째는. 자, 그 다음 다시 1을 2랑 더한 값을 sum이라 하겠다. 자, 이것을 우리가 더하기 대입 연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sum을 출력을 해보면 자, 5050 그죠? 누적합 5050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 sum은 이미 했으니까 sum 지우고 자, 누적합이 뭐가 되는 순간? 50이 이상이 되는 순간 숫자를 출력하고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죠? 숫자를 출력하고 멈추고 싶어요. 멈춘다는 말은 없지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if 뭐가? sum이 50 이상은 같거나 클 때 콘솔로 물어볼 거예요. sum을. 자, sum은 50보다 누적됐을 때 무슨 값일까? 물어보고 나서 자, 반복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 누적합이 필요한 거니까 멈추겠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잘 되나 보죠?
55B, 55가 누적합이 되겠네요. 누적합. 자, 그래서 응용 문제까지 풀어드렸고, 저희가 지금 함수 해드려야 되는데, 함수 시간이 없다, 그렇죠? 힘들어. 시간이 없다. 자, 우리 함수는 내일 풀자죠? 내일 풀자. 너무 힘들다. 자, 우리 요거 함수 내일 풀고, 자, 디스 바인딩 한번 해볼게요. 디스 바인딩. 자, 쉬었다가 오세요. 우리 이거 진도 나가야 되니까.